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각 분야가 멈춰버렸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교육계 소식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는 건 개학 연기와 그 이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추가로 2주 더 늦추면서 사상 유례 없는 4월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경남 지역 교육계 역시 바빠진 모습인데요. 학사 일정과 학습 공백, 돌봄 문제까지 학부모, 학생, 학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실천교육 교사 모임 차승민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양산시 천성초등학교 변영호 교감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지만요. 이번 개학 연기로 걱정의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 듣고 두 분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부회장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네, 코로나19 광범위하게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그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가는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차분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개학하고 아이들을 못 봐서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 말이 참 와닿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두 차례 연기가 됐고 또 연기가 됐는데요. 교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교육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번 휴업 조치로 초중고등학교 1,650여 개 학교 그리고 초중학교 학생 약 42만 6천 명의 학생들이 이번 휴업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네. 아마도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건강,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주춤합니다. 다소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초반보다는 위기감이 다소 떨어진 면도 있고요. 그래서 학원의 휴원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학 연기 기간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도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학원이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철저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이유가 네. 학습 결손과 학업 공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두려움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학원에 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문자나 카톡 아니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자제를 해서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각별한 관심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학원도 아마 힘들 겁니다. 어려운 시기고. 하지만 학원들도 사회적 연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 휴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학습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학습 공백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일단 3주차까지 휴업은 190일이라고 하는 연간 수업 일수가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가 이제 공백이 생기는데 네. 이 2주는 수업 일수에 대한 감축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교육 과정은 34주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 32주는 교과 시간 그리고 그 나머지 2주는 교과 재량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재량 시간 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들 중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변영호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내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 필수적으로 해야 할 교과 수업 시수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또 다른 추가 개학 연기가 있는다 할지라도 범교과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재량 활동 영역 중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건 학습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유대, 관계 형성,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가적인 재난인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많은 대화와 그리고 소통과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면 네. 아이들에게는 추후 학교 왔을 때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에서 맡아야 될 부분을 이번 네. 기회에 좀 돌아보는 기회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학이 연기되면서 어쨌든 학습 일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학교 일정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제까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교육부나 도교육실로 내려온 지침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교육과정의 운영과 결정은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휴업 기간이 매우 길고 아주 특별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다양한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침들은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휴업 기간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큰 폭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차승민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휴업으로 인한 3주간의 수업 일수의 확보는 방학 기간을 위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최소 3주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일수 감축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4월 6일 개학을 대비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창의적 체험활 여기서 다양한 요소들을 프로그램을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을 못 가르치거나 아니면 배워야 될 내용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들이나 체험 활동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 학교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내에서 배워야 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없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월 개학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차승민 부위원장이 속해 계신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가 지금 네.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 짚어주시죠. 먼저 그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이렇게 확보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는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민주 시민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도한 입시 교육이 교육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고 많은 곳에 그곳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이런 기초 기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것은 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과정을 교육 이념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첫 번째는 법정 수업 일수와 그다음에 수업 실수를 지금 국가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이라서 학교가 뉴스를 보고 알듯이 시도교육청도 아마 뉴스 보고 알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과 그리고 도의 사정에 맞게 이런 것들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면 보다 더 지방교육 자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학교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과교육에 충실하는 이런 네. 기본교육과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되는데 각종 지능 법령들 때문에 학교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몇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다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운영하라고 지침이 떨어지고 그것은 다시 감사로 내려오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교과 수업 시간이 이렇게 제대로 확보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들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의 개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인식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학교를 못 오는 상황이니까 인터넷 교육과 화상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또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 조건이 과거에는 따랐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를 교사가 개설하려고 하면 겸직 신고를 낸다든지 지금 학교에서는 개인 상용 메일이라든지 SNS 혹은 이런 그 사회통신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네. 과도한 정보통신의 규제 때문에 제약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규제를 이번 기회에 좀 대폭 풀어야
아이들과 교육을 화상 교육이나 혹은 온라인 교육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탁상 공론보다는 현장, 그 교육 그렇죠.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조금 이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강의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일부 교사들은 그냥 학교에서 수업만 했으면 좋겠다. 조금 부담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여지는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신 원칙은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규제는 좀 풀고 지원은 확대하고 접근의 수준은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보 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이렇게 규제되어 있는 많은 이게 규정들이나 그런 것들은 대폭 완화해 주셔야 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충분히 접속할 수 있는 패드나 그리고 교사들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상용 SNS나 혹은 유튜브 같은 것들이 접속되어지고 활용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라면 네. 세계 최고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공교육 교사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는 아직도 PC나 혹은 패드나 혹은 이런 인터넷이 활용되지 못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휴업 중에 네. 가정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최소한 아이들도 휴대폰은 많이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런 온라인 교육이 어렵다면 교사가 과제를 내어주고 그걸 적은 것을 사진으로 찍고 교사의 폰으로 전송해서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된다면 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천 교사 모임의 성명서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교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명서에 대해서? 네, 그 실천 교사 모임의 성명서는 교육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큽니다. 첫 번째로 시도 교육국가에서 갖고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권들을 시도 교육감에 위임하라는 기본적인 의견들은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학교 자체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네. 그런 교육 자체의 본 핵심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천 교사 모임의 기본적인 제안들처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권한들을 과감하게 시도 교육감에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학습의 기본적인 플랫폼이나 화상 강의나 인터넷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매우 절실하게 모든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한 다양한 제도 정비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는 꼭 필요한 분들이고 긴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 당국에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일부 정책에서는 수용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본적인 제안들도 기다마 들어서 꼭 필요한 분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더 우리나라 교육 과정들이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가 기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다 입장이 네. 같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고교생의 경우에는 입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뭐 교육 정책 혁신도 좋지만 모험하지 않고 그냥 쭉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뭐 수능 연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휴업 때문에 수능에 대한 걱정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입 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한데 4월 6일 날 개학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았던 4월 말에 중간 평가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인 목표의 도달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 측정하는 과정들을 평가라고 하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도가 갖고 있는 객관성과 신뢰성, 타당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평가 기간이 길고 짧음이 평가의 이 내용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산출을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종합해서 기본적인 등급들을 산출합니다. 내신 등급을 위해서 꼭 중간고사가 필요하다면 학교에서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지필형 중간평가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본적인 교육 흐름들이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중간고사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휴업 조치 때문에 평가가 이 운영들이 좀 불안전하다 이런 판단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에 관련된 그 불안감들을 계속 학부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그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기본적인 과정과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교과들을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학습하는 역량들이 엄청나게 성숙되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단축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 내용과 역량들은 다양한 융합 수업을 통해 충분히 교사들이 전달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당장 가장 큰 불안감들 결국에는 수능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불안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하루빨리 수능 일정들 확정돼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불안감들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나 교육 일선에서 이제 활동하신 선생님들이나 어쨌든 잘해보고자 하지만 사전에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는 누구도 예측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과 예측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는, 그리고 우리 일상을 유지하는 능력을, 그리고 네.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유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의 기본적인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생존 능력,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는 것. 이것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도 학습과 생활에서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가정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녀 연령에 따라서요, 학부모들의 고민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고민 중에 또 하나가 돌봄 운영, 돌봄 서비스 관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차 계약 연기까지 이 긴급 돌봄 서비스의 효과 혹은 문제점은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 긴급 돌봄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들을 지금 긴급 돌봄 서비스의 질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는 그런 평가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는 학부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돌봄에 참여하는 기준들을 엄격하게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본교 같은 경우도 좀 대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긴급 돌봄 상태에서 참여율이 적은 이유들은 학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도 집단적인 활동들이고 가정보다 학교가 불안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돌봄 참여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지만 지금 사회적 배려계층들이나 아니면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돌봄 형태들은 집단 관리형 돌봄 체계들이 아니라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개인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케어하고 관리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는 학교에서 제공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봄과 보육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사회의 공적인 공간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차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이 지금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 활동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돌봄 서비스가 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는 돌봄은 말 그대로 긴급 돌봄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서비스보다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돌봄을 신청한 학생들과 가정이 있으면 수용하고 있습니다. 차후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주체가 어느 곳에 할 것인지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천교육교사 모임 차승민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양산 천성초등학교 변영호 교감 선생님과 함께 개학 연기 혼선에 대처하는 여러 방안들 오늘 짚어봤는데요. 이번 개학 연기로 학부모, 교사, 학생뿐 아니라 교육 관련 여러 입장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인 만큼 아이들이 건강하게 개학하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